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결정 몇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시지에 답장을 할지, 퇴근하고 무엇을 할지,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정들 끝에 이상하게 더 피곤해진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도 더구나 아니고 그런데 하루 종일 뭘 할까를 고른 것뿐인데 저녁이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의지력이 떨어졌다, 피곤하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는 부족한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왜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받았는데도 왜 더 지치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오늘은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 피로가 정말 의지력의 문제인지, 둘째,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셋째,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피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의지력이라는 에너지가 정해진 양으로 있고 결정을 할 때마다 그게 한 칸씩 줄어드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바닥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력을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지력 고갈 가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 후속 연구들에서 이 가설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떨어졌다는 설명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정확히 짚었지만 그 원인이 정말 의지력인지는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이 현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엔가와 마크 레퍼라는 두 학자가 1995년 한 슈퍼마켓에서 잼 시식 코너를 2가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24가지 잼을 놓고 다른 쪽 테이블에는 6가지 잼만 놓았습니다.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이 멈춰 섰을까요? 24가지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은 더 다양한 쪽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잼을 산 비율은 정반대였습니다. 6가지 잼을 놓은 쪽에서 30%가 구매를 한 반면 다양하게 24가지를 놓은 쪽에서는 3%만이 구매를 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사람들을 끌기는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르려고 하면 못 고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렵게 골랐다 해도 자기가 고른 그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선택 피로는 의지력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 그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 순간 그 머릿속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요? 표면적으로야 메뉴를 고르는 행위 같지만 그 아래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욕구들이 숨어 있는데요. 든든하게 먹고 싶다는 욕구, 또는 가볍게 먹고 오후에 집중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다는 욕구, 또 실패하지 않는 익숙한 걸 먹고 싶다라는 욕구, 빨리 먹고 일하고 싶다라는 욕구. 이 욕구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든든하게와 가볍게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새로움과 익숙함도 반대 방향입니다. 빨리와 맛있게도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 동안 우리는 사실 5가지 욕구 사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협상이 빨리 끝났다면 빨리 정하고 가자 쪽의 욕구가 이긴 거고, 협상이 길어지면 다른 욕구들이 나도 좀 하면서 끼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협상이 거의 의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파스타냐 김밥이냐라는 표면적 질문만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피곤함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A 쪽으로 살짝, B 쪽으로 살짝, 다시 A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잘게 에너지 방향이 쪼개집니다. 이걸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를 때와 그 백이 5조각으로 나뉘어 5방향으로 흐를 때는 같은 에너지의 양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에서는 백이 있는데도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감각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쳤다는 말은 이 감각을 가리킵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라이언과 대시라는 두 학자가 1980년대부터 정리해온 이론인데요. 사람에게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중 자율성은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라는 감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는 감각이죠. 그런데 자율성은 단순히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걸 고르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성은 선택지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아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건 꼭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욕구의 목소리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피로는 결정의 수보다 내 선택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에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욕구가 충돌할 때의 진짜 문제는 내가 왜 이걸 고르는지 흐려졌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가지 욕구가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진짜 내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무너지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100의 에너지를 써도 더 지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감각, 자율성이 없으니까요. 정리하면 선택 피로는 의지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욕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데 그중 어떤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인지 모를 때 에너지가 파편화되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욕구를 줄일 수도 없고 욕구들이 충돌하지 않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욕구가 여러 개라는 것은 우리가 다층적인 존재라는 인간으로서 갖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욕구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협상이 무의식 아래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그 3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혼란, 선택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도구. 첫 번째는 1초의 멈춤입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 욕구의 출처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실천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1초의 멈춤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직전 딱 1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선택, 내가 진짜 원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진짜 원해서가 답이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게 살짝이라도 보이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시간에 쫓겨서인지
누구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성처럼 그냥 익숙해서인지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욕구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일하다가 메시지를 보내다가 메뉴를 고르다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선택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욕구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욕구들이 부딪힐 때 둘 다 가지려고 하면 협상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든든하면서도 가볍게.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우선으로 두고 싶은 욕구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점심에는 가볍게를 우선에 두기로 결정하면 든든하게는 잠시 옆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결정에서 이 연습을 해두면 큰 결정에서도 이게 근육이 단련된 것처럼 우선순위로 살기, 근육이 작동합니다. 우선순위 살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선택 연습을 즐겨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을 그만둘지,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 어떤 시간을 만들지 이런 큰 결정에도 우선순위 연습을 해온 분은 좀 더 명료하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내가 더 우선적으로 두고 싶은 건 무엇인가? 마지막은 다른 결의 도구입니다. 욕구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결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검정 목폴라라든가 또 일론 머스크의 단순한 생활, 워런 버핏의 맥도날드 아침 식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소한 결정을 줄여서 더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남겨두는 거죠. 아침에 30분 동안 뭘 입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옷장 자체, 옷의 종류를 줄여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메뉴를 매일 못 고르는 분이라면 평일 점심은 두세 곳으로 식사를 하시고요. 또 핸드폰 첫 화면에 SNS가 보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게 되는 분이라면 첫 화면에서 그 앱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영역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영역입니다. 의지로 안 하기보다 환경에서 안 보이게 하기가 훨씬 덜 지칩니다. 결정의 수가 줄면 정작 중요한 결정에 쓸 에너지가 남거든요. 선택 피로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도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결정 직전에 1초 멈춰서 그 욕구의 출처를 물어보기. 두 번째, 욕구가 부딪힐 때 지금 이 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그리고 셋째, 결정의 양 자체를 환경 설계로 줄이기.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시리즈 니드 스캔 욕구 출처 탐색 4편이 끝났습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진짜 욕구와 가짜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평생 안정적인 토대로서의 기질에 대해서 읽어봤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나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5가지 파이브러 경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선택이 많아질수록 지치는가를 살펴봤죠. 이 영상 4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이 욕구의 출처는 어디인가? 욕구 출처를 탐색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명확한 질문 하나만 갖고 계시기만 해도 일상에서 결정을 하실 때 그 무게감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냥 끌려서 한 일과 내가 내 신호를 듣고 한 일이 구분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다음 식사 한 끼를 결정하기 직전에 의식적으로 1초를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 메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답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1초의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 번쯤 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욕구 탐색 출처 시리즈를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단지 2개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욕구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묻는 욕구 출처 진단과 지금 나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에너지 경향성을 진단하는 파이브러 경향성 진단을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욕구 출처를 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